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내용을 방송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과거 70년대 초반 빈대, 옴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려움에 시달렸던 해병대 일부 부대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포항에서 김포로 올라간 33대대가 건물도 없이 천막 바닥에 지푸라기 가만히 깔고서 한 10달 가까이 살았더니만 중대 총원 개인당 몸속에는 40~50마리의 이가, 또 소대에는 한 2000마리 가까운 이가 득실됐다. 이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께서는 하도 이가 많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건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이 잡는 해병, 이런 말이 당시 부대 안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이 잡는 해병. 해병대로서는 결코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만, 대대 총원이 우물 하나에 의지해서 먹을 물조차 부족하던 시절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는 것은 사치였다는 당시에 열악했던 모습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가려운 사연까지 소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런 지긋지긋한 이와의 전쟁을 청산하고 인근에 있던 미군 부대 파견 근무 중에 경험했던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이 사연도 함께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분의 꼽히는 화려했던 해병 생활을 오늘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이나 전화 등으로 관련된 일화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80년대에도 제수 옴 붙었다는 그 옴이 해병대 안에서 간혹 발생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옴에 걸린 대원이 있으면 공내무실에 격리하고 문 앞에 옴이라고 써붙였다는 그런 사연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정도면 인권유린 아닌가요? 그 옴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나 혼자만 독방 생활하게 하면서 문에다 옴이라고 써붙이면, 그럼 세면발이 걸린 놈은 세면발이 또 휴가 외출에 막 나갔다 와가지고 뭐가 좀 새고 그러면 파이프, 그렇게 써붙이면 안 되는 거죠. 누군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었잖아요. 엠일매도 걸린 뭐지 열애로 돌려라, 아하 임질매도 결사반대다, 반대다. 기억나시죠? 이거 오늘 뭐 이상한 댓글 달릴 것 같은데, 다 불렀잖아요. 80년대 뭐 같이 불러놓고 나서 뭐 혼자만 안 부른 것처럼 그러세요. 기억 안 나세요? 뭐 국석거 어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거잖아요. 뭐 철사줄 매고 반창고 붙이고, 이게 혼자만 안 부른 척 그러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현역 시절에도 옴에 걸린 대원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옴이 잘 씻지 못하고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방송 이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옴은 대개 성관계로 전염되기 때문에 성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옴에 걸려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같은 내무실을 쓰는 대원들 간에 쉽게 전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인권유린이고 뭐고 그냥 독방에 가둬두는 게 옳은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방송에서 저는 해병대와 빈대, 이건 산정상 OP 등에서 아주 간혹 있었던 현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년대 중반까지는 진해 훈련소에서도 아주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병기수 160자, 65년에는 진해 훈련소 여러 건물 중에서 한 개 동이 빈대 병사라고 해서 그 건물에는 빈대가 드글드글 됐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당직 근무자를 제외한 교관, 소대장들이 퇴근을 안 하고 훈련소에 남아 있으면 훈련병들은 그 빈대를 잡아서
소대장실에 한 주먹씩 뿌렸다고 합니다. 이 지독한 새끼들 빈대 물려서 되져라 뭐 이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65년 그해에 그 빈대병사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건물 한 개동 전체를 몽땅 태워버렸고 그 이후로 진해 훈련소에선 빈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내복에 이주머니를 달고서 휴가를 나갔더니만 민간인들이 그게 무엇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대답하는 게 귀찮을 정도였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서 민간인들이라고 하면 우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바로 알 수가 있죠.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복에 달린 조그만 주머니는 뭐야 오빠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건 그 민간인이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그런 모종의 직업 여성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이 휴가 나가서 군복을 벗고 내복을 보여줬다면 거기 간 거잖아요. 돈 주고 노는데 그나저나 휴가 나갈 때 이 주머니는 떼고 나가셔야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예 맨날 종아리에 차고 다니던 그 모래 주머니도 차가 나가시지 그래. 이 모래 주머니는 말이야 김신조 개들 때문에 우리가 차고 다니는 건데 이걸 풀어놨다 하면 우리 해병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한번 볼래? 뭐 이러면서 바지를 벗으면 오빠 장단지가 장난이 아니야 너무 멋져. 아무튼 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방송 이후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은 이걸로 끝내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제보자 236기 이분께서는 포항 1사단의 33대대가 71년 연말쯤 김포 지경리로 올라간 이후 8, 9개월가량 천막 생활을 하면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72년 여름 드디어 건물이 완공되고 그 지긋지긋한 천막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침 33대대 주둔지에서 수맥이 발견돼서 그때부터는 물도 좀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서 이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말뚝박으라고 해도 받겠다. 뭐 그런 행복감. 아니 그냥 가려움 없는 생활을 하던 일병 고참 시절 이분께서는 33대대 근처에 위치한 미군 부대로 파견돼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그 미군 부대를 경비하는 임무 총 16명이 갔다고 합니다. 그럼 분초?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부산 출신 이원호 하사가 지휘자, 물론 당연히 마이가리 중사계급장을 달았겠죠. 그리고 7명씩 2계조로 편성을 해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사 1명에 대원 14명을 더하니까 총 15명. 그럼 제가 조금 전에 16명이라고 했으니까 1명이 비는 거죠. 이 1명은 경계 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태권도 사범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병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하사 1명을 제외한 병이 총 15명이었다는 뜻인데 당시 오늘 사연의 제보자 236기 이분께서는 계급이 1병 그럼 총 15명의 대원 중에서 서열이 8번이나 9번 그 정도가 정상이었겠죠. 하지만 이분께서는 1병 계급으로 넘버 2 게다가 넘버 1은 1기 선임인 235기 근데 이 1기 선임은 당시 유진산 신민당 당수의 조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분은 나이가 26 그러니까 막내 동생 같은 후임들을 데리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럴 뿐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럼 병 15명 중에서 실질적인 하리마오는 오늘 사연의 제보자 236기 이분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일병들은 당연히 병장 계급장을 달고 또 이병들은 상병으로 말갈이 했겠죠. 경계 근무를 안 섰던 태권도 교관 역시나 이분보다는 후임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느 날
한밤중에 사라지더니만 만이산 첩보부대로 팔려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총 15명의 대원 중에서 일병이 최고참이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33대대에서 미군 부대로 병력을 보낼 때 상병, 병장 이런 고참들이 가게 되면 농땡이만 필 것이다. 그러니 1병, 2병 위주로 보내자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당시 상병 병장이면 월남 귀국자, 말 뒤지게 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김신조 때문에 36개월로 늘어난 의무 복무 기간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해병대의 경우 빠른 군번은 33개월, 늦은 군번이 34개월을 하던 시절, 따라서 일병 계급을 13개월씩이나 달고 병장은 3, 4개월 만에 제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의 일병 계급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 미군 부대가 무척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미군 부대가 뭐하는 부대이길래 군인의 기본인 자체 경계작전도 못해서 대한민국 해병대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냐. 게다가 해병대는 무장공비를 뒤돌려 차기로 제압할 것도 아니면서 태권도 교관은 왜 데리고 갔냐. 이 태권도 교관, 이분은 기수가 230자 후반인 것 같은데 입대 전에 대구 청도관에서 이미 태권도 관장을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군용 보급 팬티가 잘 맞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미군 부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당시 33대대와 이 33대대 16명이 파견을 갔던 그 미군 부대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포가 완전히 도시화돼서 50년 전의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행히 과거 33대대 또 미군 부대가 있던 지역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강화도, 그 아래쪽에 영종도, 그리고 서울에서 한강의 서북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 여기가 김포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 김포고등학교, 예전에 김포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과거에 김포읍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읍내 서남쪽으로 보이는 이 장릉산, 여기에 바로 과거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잡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의 일종인 호크 미사일을 운용하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북쪽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한강이 보이고 가운데 위쪽으로는 제가 33대대와 나진검문소의 위치를 표시해 뒀습니다. 근데 나진검문소를 70년대 초반에는 김포검문소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진검문소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마도 이 검문소 바로 옆에 나진포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또 나진교라는 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나진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하천에 배가 드나들었던 것 같은데 밀물 때만, 물이 많을 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낮은 포구, 그 낮은 포구가 나진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70년대 김포 지경리에 있던 33대대의 위치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나름 수소문을 해보니까 당시에 지경리라는 지명은 이미 사라졌고 그 지역은 지금 김포 장기지구라고 해서 아파트촌이 돼버렸다. 따라서 33대대의 위치를 찾아봤자 과거의 모습, 그 흔적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찾을 노력을 안 했는데 다행히 33대대 주둔지는
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의 모습만큼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33대대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위성지도에서 이 낮은 검문소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1.5km 정도 올라가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33대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김포 장기지구 전원마을 월드 메르디앙 2차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하면 천천히 한번 보시죠. 북쪽으로 산이 병풍처럼 쳐져 있는데 양쪽에 각각 봉우리가 있고 그 중간은 낙타 등처럼 좀 이렇게 짤록한 지형입니다. 그 남쪽에 33대대가 있었고 산 너머에는 청석골이라는 동네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도를 좀 축소하면 오른쪽 아래 여기에 미군 미사일 부대가 있었는데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33대대로부터 직선 거리로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33대대 이전에는 이 미군 미사일 부대 경계 임무를 육군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항에서 33대대가 김포로 올라가서 지경리에 주둔을 하고 나니까 미군 측에서는 육군은 믿을 수가 없어. 대한민국 해병대가 우리 미사일 부대 경계 및 방어를 책임져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해병대 16명이 이 미사일 기지 경계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육군 애들은 근무를 잘 안 썼나? 그런 좋은 직장에 근무를 하면 잘했어야지. 졸지 말고. 그래야 그 뒤로도 후배들이 호사를 누릴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육군이 잘리고 해병대 6913 부대 즉 33대대의 대원들이 미군들과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미군 부대를 확대해서 당시 귀신 잡는 해병들이 이를 잡던 해병들이 미군 부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호사를 누리게 됐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릉산의 미군 미사일 기지는 82년 5월 우리나라 육군 방공포병이 인수했다고 합니다. 육군 방공포병은 나중에 공군이 되죠. 아무튼 지금 사진에서 보면 산 정상부에 시설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지금도 예전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김포여상 뒤쪽에 있었던 이 미군 미사일 기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김포 읍내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건 이게 신도로고요. 옛날 구도로는 이렇게 그 읍내를 관통하게 돼 있었죠. 아무튼 올라가다가 검난 방향으로 이렇게 좌회전하면 그쪽에 부대 정문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쯤에 부대 정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미군 병력은 총 130명 정도, 소령이 지휘관이었는데 제보자께서는 미 육군 38 방공대대 A중대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운용했던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발전기 또 발사대 한 기당 미사일이 몇 발씩 있었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50년 전 일이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닫고 이 미군 부대에서의 일을 잡지 않아도 됐던 아주 화려했던 군대 생활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미사일 발사대는 정상부에 있었지만 내무실이라든가 식당 겸 휴게실 등은 정상 바로 아래 구부능선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비슷한 시기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미군 호크 미사일 부대의 사진이라는데 아마도 김포 미사일 부대 역시나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부대 외곽 철조망은 8, 9부 능선쯤에 쳤는데 우리 육군이 그 기지를 인수한 80년대 중반 이 부대 근처에서 민간인이 지뢰를 밟아서 피해를 봤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 걸 보면 당시 부대 주변에 상당한 양의 지뢰를 매설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정상 바로 아래 기지본부에는 한국인 용역들이 경비를 했고 정상부의 미사일 기지의 경계를 담당했던 해병들은 7명씩 2개 조를 편성해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그럼 2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근무를 섰다는 거냐. 이러면 그냥 이가 바글바글 됐던 33대대에 있는 게 더 좋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분들은 겨울에 막루형 초소 안에 경유난로를 피우고 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이건 8, 90년대에도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둘째, 24시간 맞교대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근무를 서는 게 아니라 일개조 7명이 올라가면 낮에는 동초 근무자 1명, 그리고 밤에는 2명씩 교대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야간에 2명이 근무를 설 때 나머지 5명은 정상부에 있었던 간이 숙소에서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날이 비번인 나머지 7명은 그냥 완전히 푹 쉴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8시간 동안에 그 근무 시간은 최대 6시간을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3시간, 일주일이면 21시간. 이러면 미군은 72년도에 이미 주 52시간에 반도 안 되는 그런 근무를 했다는 뜻이죠. 월급만 좀 많았다면 거의 말뚝을 박아도 될 만큼 그런 신의 직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여기서 근무하던 해병들은 비군들이 군견을 내리고 순찰을 돌 때마다 자기가 잠을 안 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노 슬리핑, 이 말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미군들이 가장 중요시 했던 게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는 거. 뭐 이건 한국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육군은 근무 중에 잠을 자다가 미군한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은 육군 대신 해병대로 하자, 이랬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해병들이 육군과 달리 잠을 안 잤다 라기보다는 육군에 비해 아주 기술적으로 잠을 자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테이크 먹고 오전 참, 또 오후 참으로 토스트에 커피, 홍차, 이렇게 배불리 먹고 밤에는 경유난로 피우고 따뜻한데 잠이 안 오면 이상한 거죠.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후임은 막루 아래를 감시하고 선임은 아예 들어누워서 그냥 뻗어서 잤다. 그러다가 후임이 김수병님, 저 새끼 지금 똥개 데리고 순찰 돕니다. 그러면 자다 말고 노 슬리핑, 노 슬리핑, 이 말을 반복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육군은 그 노 슬리핑이라는 말을 못했나? 이런 걸 보면 해병대가 확실히 좀 배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험 보고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넘어가시죠. 거기다가 그 이틀에 한 번씩 쉬는 날이면 고참들이라고 해봤자 뭐 일병들이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참들은 미군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용산 미 8군에 가서 놀고, 또 중간에 사고 치면 무조건 이 미군 미사일 기지로 튄 다음 정문을 지키는 미군한테 혹시나 육군 헌병이 와서 묻거들랑 ROKMC 여기 없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ROKMC 여기 없다를 영어로 어떻게 했냐고요? 참나, 그걸 꼭 물어보셔야 됩니까? 정문에는요 미군 헌병하고 한국인 통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한국 사람끼리. 그리고 카투샤도 열댓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미사일 기지 안에는 미군 PX의 영화관 그리고 클럽이 있었는데, 영화는 아주 야한 영화. 비록 영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알아들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화면만 보면 되는 거지. 귀가 뭐 필요해. 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한국인 공연단이 와서 스트립쇼를 하고, 이게 뭐 군대인지 뭐 놀자판인지
아무튼 저는 50년이 지난 지금 기준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한미 해병 간에는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 해병? 막 거기 미 육군 방공포대라면서 무슨 미 해병이 있어?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당시 정문을 지키는 미군 헌병, 정식 헌병은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문의 미 헌병 5장이 미 해병대 출신, 팔뚝에 USMC라는 문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도 해병대 출신이라면서 수시로 양주병 들고 우리 해병들 내무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미 육군에서 미 해병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해도 미 해병대에서 육군으로 옮기는 건 가능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해병대에 계속 있으면 이혼한다고 해서 육군으로 왔다는 분인데, 이 정도 근무 여건이면 그 와이프가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양주 얘기가 나온 김에, 당시 이렇게 근무 여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한국 해병들에게도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33대대 본대에서 수시로 양담배에 조니 워커를 보내라는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돈이나 주면서 보내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이분들은 아주 윤택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병장 월급이 뭐 1,100원인가 뭐 또 생명수당이 하루 40원인가 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6명 중에 경계 근무를 서지 않았던 그 의문의 사나이 태권도 교관, 모든 현찰은 이분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희망자에 한해서 태권도 교습을 했는데, 수강생 1인당 월 10달러, 수강생이 많을 때는 50명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월 500불, 이걸 다시 당시 달러당 500원의 환율로 계산을 하면 월 25만원, 그럼 당시 9급 공무원 20명의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즉 이 정도 금액이면 대대본부에서 요구하는 양담배의 조니 워커뿐만 아니라 현찰 역시나 제법 많이 김포 직영리로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그 아기자기한 사연들이 제법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꽃피는 군대 생활을 했다는 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갑자기 열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여기서 3개월 근무 후 다시 본대로 복귀했는데, 그때는 이미 직영리의 33대대가 전방에 투입된 시기, 즉 이분께서는 김포 하성의 753OP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좋았던 시절 다 끝났다는 뜻이죠. 도라미 탑을.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냥 해병, 미군 부대 해병이 아닌 그냥 해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쎄빠지게 고생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 사연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이, 귀신 잡는 해병이 2만 잡았다는데 3개월 그 정도 호사를 못 누리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고 해병대에서 그 낙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50여 년 전 사연을 통해서 당시 해병들의 희노애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분들께는 아련한 추억이 되는 그런 사연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제보를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